안녕하세요. 데니 트레이딩 72일차 계좌 수익 플러스 133%로 7,800달러로 시작해서 18,288달러 4월 24일 기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매매 어제 내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복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 전략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카피 트레이딩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엘랭크라는 거래소가 카피 트레이딩으로 매매 내역을 보기가 조금 더 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피 트레이딩, 데니 트레이딩 이렇게 확인되고요. 자, 일단 7,800달러로 시작했던 매매가 일단 지금은 18,288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저께 매매했던 4월 24일 매매 내역인데요. 이 매매 내역은 제가 뒤에서 제 매매 관점은 어땠고 그리고 어떻게 정리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지션 종료 내용부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숏 포지션 진입을 했었고요. P&L은 11.23%, 첫 번째 포지션은 955불 수익을 기록했고 비중을 50% 진입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추가로 비중을 더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를 해서 3.8% 정도 수익을 익절을 하고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좀 아쉬워요. 사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게 일단 마감을 했네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마감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내용 볼 건데 어저께 4월 23일 진입했던 매매 복귀 아이디어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보시면 추세 돌파의 저항과 주요 매물대 저항 영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큰 추세를 볼게요. 제 마우스 한번 잘 따라 보시면 큰 추세를 보시면 이게 24년 12월부터 1월까지의 고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중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25년 1월부터 2월의 고점을 이은 중기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25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고점을 이은 단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보이시는 것처럼 25년 2월 달부터 4월까지 추세는 돌파를 지금 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롱 포지션이 아니고 왜 숏 포지션을 진입했냐면 일단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요,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25년 1월부터 2월 추세를 돌파를 단번에 하기에는 25년 3월 달의 매물대와 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단번에는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리한 이유는 어제 4시간봉 기준에 혹은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23일 즉 어제의 시가 시작 가격을 이탈을 했으면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했을 텐데 제가 방송을 찍기 전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늘 마감을 보고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던가 롱 포지션을 진입하던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좀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추세를 돌파하기에 단숨에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약하고 거래량 또한 조금 부족했다. 25년 3월달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강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 기술적 반등이 모멘텀이 있어서 연속성을 띄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맛있는 재료가 있고 좋은 셰프가 요리를 해야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재료가 좀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상승이라는 좋은 훌륭한 음식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면 15분 봉과 1시간 기준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됐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캔들과 보조지표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베어리쉬 흐름들을 보면요, 캔들의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보조지표의 저점, 보조지표는 이제 모멘텀 기반 지표, 추세 기반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 저는 모멘텀 기반 지표인 RSI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캔들의 고점이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바닥에서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자리들은 상승 다이버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트레이딩의 100%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하고 이런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매를 보통 진입을 합니다. 일단 왼쪽은 15분봉이고요. 15분봉을 보시면 고점은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RSI 저점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자리도 보시면요,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내려갑니다. 이걸 보고 저는 중첩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다이버전스가 보통 한 번 나온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보통 이 첫 번째 다이버전스는 아이디어가 폐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에도 이런 고점이 형성됐는데 RSI 저점이 내려가는 와중에 이렇게 영망치형, 우리가 망치형 캔들은 좀 저가 매수형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윗꼬리 달고 하방 마감하는 영망치형은 하방 압력이 좀 세지는 캔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태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내려가죠. 네, 내려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매 아이디어가 두 개죠. 첫 번째가 이제 매물대와 저항 영역 추세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다이버전스. 벌써 아이디어가 두 개인데 그 다음 아이디어는요. 자,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거래소 내부에 이더리움의 입금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차트 설명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거래소의 지갑으로 입금된 코인의 총량으로 현물 거래소로 입금된 양이 많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선물 거래소로 입금된 양이 많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물과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일단 4월 22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더리움의 거래소 내부 입금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고점에서도 횡보하는 와중에서도 입금량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이 없으면 조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소 내부로 이더리움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매도를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매매 아이디어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매물대 추세 하나 둘, 그리고 다이버전스 아이디어 3개죠. 그리고 4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네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자, 물론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만 매매를 하는 건 아닌데 이 거시적인 내용들 그리고 경제 이야기 뒤에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는 거는 2월 10일부터 제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손익 차트, 그리고 오른쪽은 텔레그램 방입니다. 데니의 트레이딩 룸 나와 있죠. 제 매매 관점, 매매 아이디어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보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 매매 내역 보시면 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한 번씩 손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아프거나 혹은 뭐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은 앞으로 좀 손절을 통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매매 전략 및 경제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주요 경기 데이터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착륙 건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고요. 미국은 사실 주간 데이터, 월간 데이터가 있는데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를 보면 그냥 괜찮았어요. 뭐 그렇게 경기가, 미국 경기가 막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이터라서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자, 다음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매수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투자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자, 일단 최근 뉴스를 좀 분석해보면 최근 증시 관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관세 이벤트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도 꼬리를 좀 내리고 있고 미국도 중국에 관련된 관세를 좀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가져갈 텐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자리,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오면 진입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지션이 나오는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